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 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핵심 개념은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무리수와 실수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전체적인 개념이 소개념으로 등장할 것이 한 3개 정도 돼서 둘로 나눠놨으니까요. 하나씩 또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자고요. 잠깐 지난 시간에 봤었던 내용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무리수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수의 체계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전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모든 수들이 다 실수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크게 두 개의 양대 산맥으로 나뉘게 되고, 이러한 유리수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범위까지 해서 공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로서 유리수가 아닌 실수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무리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 본다면 무리수가 아닌 수는 모두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실수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의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리수와 실수에 대한 개념 살펴봤고, 그 개념 무리수의 정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거라 라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개념 5번째인데요, 실수와 수직선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와 수직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집중해 주도록 하고요.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냐면 바로 실수와 수직선, 실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 우리가 수직선에 대해서는 이미 중학교 전에 초등학교 때에도 보았어요. 그래서 수직선을 하나 싹 그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어보고요. 이러한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중등 1학년 과정에서 점은요, 도형을 구성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제일 첫 번째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점이 싹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점들이 모든 실수가 점으로서 존재할 때 이러한 점들이 이어져서 만든 것,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고요. 오밀조밀 모여 있고 이것이 연속하면서 쭉 나열됐다라고 가정한다면 선이 되겠구나. 점이 움직인 자리가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움직인 자리가 선이 된다라고 하는 요 도형의 기본적인 내용을 적용시켜 보니까 수학에서 존재하는 모든 실수들을 각각의 점으로 가정을 하고, 이러한 점들이 모두 연속해서 모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직선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수직선을 만들어내겠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0이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하는 자리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자리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수 범위까지는 이렇게 각각의 자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수직선 위에 그 자리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2분의 1의 자리를 찾아볼까라고 한다면 0과 1 사이의 정 가운데 부분, 여기가 바로 2분의 1 자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순환소수에 해당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리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3분의 1로 볼까요? -3분의 1은 지금처럼 이렇게 -1과 0 사이를 3등분을 하고 0에 가까운 요 부분이 바로 -3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처럼 표시해 놓은 각각의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2분의 1, -3분의 1 각각의 자리들을 전부 다 찾아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고 했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위에서 말하는 수직선은 실수의 수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이 되고, 그러한 수들 중에서 유리수까지는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표시했는데 무리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법. 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에서 첫 번째 나오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요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보다 더 쉽게 무리수의 자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은요, 두 가지 모두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같이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제 무리수의 자리를 알맞게 수직선 위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수직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자, 수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쓱 수직선을 그려놓고요. 그려놓고 나서 정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 이 얘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여기 0의 자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만큼씩 되는 2가 되는 이러한 정사각형을 하나 싹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을 싹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그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주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것의 넓이는 2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제곱근에서 배웠었던 x의 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바로 x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야기한 친구들 변의 길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양수로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x가 루트 2가 된답니다. 지금 선생님 무슨 설명을 하냐면 정사각형 넓이 a를 구한다. 그래 놓고 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루트 a라고 한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루트 2가 되는 그 자리를 찾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는 요 자리 있죠? 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죠. 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것을 똑 칼로 잘라서 그대로 떨어뜨려 보면 이 떨어진 자리가 바로 루트 2 자리가 되는데 그 이유는 0으로부터 시작해서 루트 2만큼 바로 양의 방향으로 간 거리가 되는 거죠. 즉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리가 바로 루트 2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요번에는요. 만약에 루트 2라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찾았다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직각삼각형 하나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얘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 한 변의 길이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죠. 그런가요? 자,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 변의 길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그 빗변의 길이는 루트 옳지 직각은 두 변의 제곱의 합 1 플러스 1 그래서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루트 2가 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바로 요 자리를 가위로 끊듯이 똑같이 톡 하고 끊어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내려줘서 즉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지도록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요 자리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자리 보여요? 요 자리가 바로 0으로부터 시작해서 음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떨어졌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얘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길이 자체는 얼마가 되지만 루트 2가 되지만 이 길이는 루트 2가 되지만 여기 있는 자리는 0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루트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의 이름을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길이 자체는 루트 2고 여기 있는 자리는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보고 쉽게 빗변의 길이를 유도해내면서 그 점 좌표를 살펴볼 수 있겠더라. 자, 그랬더니 여기 첫 번째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유리수에 대해서 그 자리를 찾았고 그 다음에 무리수에 대해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걸 도형을 이용해서 무리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유리수와 무리수 자리 모두 찾았으니까 바로 실수에 대한 수직선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여러분들 기억할 거 하나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바로 뭐냐면 내가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무리수에 대한 수직선 위에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대응하는 점의 기준점의 오른쪽이면 플러스로 가는 거고요. 왼쪽이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B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앞서서는 선생님이 0으로 그 기준점을 잡았고 0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이 자리는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0으로부터 시작해서 음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이 자리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자, 요 내용을 설명한 거죠.
해서 실수와 수직선은 모든 실수는 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거.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서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0과 1 사이에는 2분의 1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뭐 3분의 1도 있고 4분의 1도 있고 100분의 1도 있고 1000분의 1도 있고 요 사이에는 정말 많은 수들. 그들 수들 중에는 또 뭐도 있다? 네, 무리수들도 있어요. 그죠? 루트 0.1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루트 0.02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유리수와 무리수가 수없이 많이 모여서 직선의 형태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실수로 메워져 있다.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워서 선의 형태를 구성한다. 그래서 점이 움직인 자리가 선이다 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도형의 개념과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리수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공부한 제곱근 등을 공부했을 때 무리수 또한 수직선 위에 표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자, 이제 확인 문제 살펴보면서 지금 배웠었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선분 AB와 선분 AP의 길이가 같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PQ의 길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요거는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점 P의 자리하고 그 다음에 점 Q의 자리가 각각 얼마인지를 알아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그 사이에 있는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PQ의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자를 대고 재보려고 한들 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수가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자는 무리수는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PQ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때 해당하는 점 P와 점 Q의 자리를 찾아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일단 1차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라고 했고 이때 선분 AB와 선분 AP의 길이가 같다 라고 하는 조건을 주면서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찾아야 선분 AP의 길이 또한 찾을 수 있겠군요. 조건상에서 둘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둘의 길이가 같다. 됐나요? 자,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나니까 점 P의 자리만 찾으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대략 한 1.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죠. 다행스럽게도 점 Q는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3이라고 그 자리를 얘기해놨습니다. 점 P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에요. 지금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직각삼각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등장하는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요만큼 선분 직각기울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하나는 1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여기다 좀 크게 이렇게 해서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고요. 요 길이는 2가 되죠. 자, 그러면 그때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선분 AB의 길이는 옳지. 루트 빗변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 루트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분 AP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AP의 길이 또한 루트 5가 되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렇다고 점 P를 루트 5라고 하면 안 돼요. 다 풀어놓고 틀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작하는 점이 어딘지 살펴보십시오. 시작하는 점이 바로 A에서 시작을 해요. A에 있는 점이 어떤 점인가 살펴보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A에서부터 시작해서 즉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살펴봤더니 양의 방향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그래서 플러스 얼마만큼 간다? 루트 5만큼 가겠구나. 그래서 루트 5가 된답니다. 그래서 점 P의 자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고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찾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거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선분 PQ의 그 길이는요. 다음과 같이 구하겠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에서 빼줍니다. 누구를? 마이너스 3을 빼줍니다. 자,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분 PQ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계산할 수 있으니까 바로 2 플러스 루트 5가 바로 선분 PQ의 길이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확인 문제 이렇게 해서 풀면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무리수와 실수와 수직선에서 정리할 때 다음과 같이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 잊어버린 친구들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놓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예제 1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이죠. 미안합니다. 문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잠깐 스톱 시켜놓고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스톱 시켜놓고 문제 먼저 생각까지만이라도 해보도록 합니다. 풀면 더 좋고요. 자, 풀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 듣도록 하십시오. 광고가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해서 언론은 광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성장시키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톱 시켜놓고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루트 3과 5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루트 3과 5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루트 3하고 5 사이에, 그렇죠. 루트 3이 대략 얼마 정도일까 살펴보니까 루트 3은 1. 얼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사이에서 2. 얼마도 있고 3. 얼마도 있고 4. 얼마 그쵸? 그 얼마에 무수히 많은 얼마가 있겠죠. 정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딩동댕 옳은 얘기죠. 실수 중에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지 않는 수는 없다. 모두 대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응되지 않는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당연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요, 정말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오밀조밀 많이 있죠. 자, 다음 4번 보기 볼게요. 2와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2와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나 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나 무수히 많은 실수구는 있겠지만 정수라고 한다면 양의 정수인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밖에 없으니까 2와 3 사이에는 정수가 없겠죠. 물론 3 이상의 정수는 무수히 많을 것이고 2 이하의 정수도 무수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2와 3 사이에서의 정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4번 보기는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골라내도록 하고요. 자,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까지 같이 풀어봤고 다음 개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어지는 개념은요,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미 여러분들이 무리수의 대소관계 이 내용을 공부했었던 터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무리수에서의 대소관계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크면 클수록 큰 수가 되는 거죠. 물론 양수일 때 말이에요.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크면 작아지는 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수의 대소관계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의 대소관계에서 지금 여기 현재 표시되어 있는 실수 A, B에 대해서 그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그런데 이것이 한눈에 비교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뺄셈을 통해서 구해내게 된답니다.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컸어요. 즉 양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A가 B보다 큰 것이고 A에서 B를 뺐는데 그것이 0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둘은 서로 같다라는 거죠. A에서 B를 뺐는데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다 보니까 음수의 결과, 즉 0보다 작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내용 공부를 하면서 그 개념 공부를 할 때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못 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너무도 쉬워서 뺄셈을 통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당연히 양수가 나올 거고 같은 것을 서로 빼게 되면 0이 될 거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게 되면 음수가 나올 테니까 다음과 같은 요 내용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막상 풀려고 살펴보면 그게 어렵다고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거꾸로 가는 것도 맞으니까 이 내용을 물어보고 다음과 같이 뺄셈의 결과를 물어보는 상황의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그 부분 확인하면서 선생님이랑 확인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왜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두 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빼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기억 보게 되면 기억서부터 살펴볼까요? 기억은 바로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이 전체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빼게 되면 3 마이너스 루트 3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적용을 받으면서 그래서 너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2하고 루트 3 사이에서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죠. 루트 3이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2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루트 4가 당연히 크겠지. 루트 3보다.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요. 그럼 누가 더 큰 거냐면 맞아요. 여기 3이 더 큰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의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니은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땡 틀렸고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니은 보기 보게 되면 2 마이너스 루트 8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을 빼봤어요. 마이너스 1을 싹 빼봤습니다. 마이너스 1을 빼봤어요. 2 마이너스 루트 8에서 마이너스 1을 뺐더니 얘는요. 2 마이너스 루트 8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8 돼요. 선생님 얘기했죠. 네가 못 나온다고? 그럼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 루트 9하고 루트 8을 비교해보면 루트 9가 더 크다는 거 아니까 당연히 양수의 결과 나올 것이고, 그래서 니은 보기, 네, 여기에서는, 네, 2 마이너스 루트 8이 더 크구나, 옳은 보기가 되겠네요. 니은 옳은 보기. 자, 그 다음에 디귿 가볼까요? 디귿을 보게 되면, 디귿은 4 마이너스 루트 2. 자, 디귿은요, 4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양변에 나와 있는 상태를 보니까 이때 4하고 4가 똑같이 더해져 있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생각해 서로 다른 것만 비교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 누가 더 큰가요? 루트 3이 더 크니까 루트 2가 보다 루트 3이 더 크니까 이라고 생각했다면 여기는 요 부분 못 본 거죠. 바로 누구?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요 녀석이요. 요 녀석. 마이너스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니까 옳지 않은 얘기 되겠죠. 바로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크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보기 볼게요. 이때도 루트 10, 루트 10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5하고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2가 근호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4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그대로 달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 2가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되지 않나요? 물론 맞지. 2가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돼서 들어가야 되지. 그런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까지 제곱되는 건 아니지. 이 상황에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하고 마이너스 루트 4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루트 4가 더 크죠. 다시 한번.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예요. 그래서 리을 보기 옳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미음 마지막 보기죠. 루트 6, 루트 6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워놓고 마이너스 루트 12하고 마이너스 루트 11. 자, 어떤 게 더 큰가요?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11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래서 미음 틀려서 문제 정답 골라내라 라고 한다면 니은과 리을로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시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무리수에서 또 대소관계에 적용하는 내용들 같이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예제 3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입니다. 다음 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시오 라고 했죠? 자, 이제 선생님이 잔소리도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 잠깐 스톱 시켜놓고 문제를 보면 A가 3 플러스 루트 2, B가 4, C가 루트 35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자, 뺄셈을 통해서 서로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얼른 한번 살펴보고 잠시 뒤에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봤나요? 그러면 A서부터 한번 볼게요. A와 B 사이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에서 B를 빼보도록 하죠.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2에서 4를 빼겠습니다. 자, 그럼 넌 얼마인가 살펴봤더니 루트 2 마이너스 1 되죠. 루트 2 마이너스 1은 1이 루트 2보다는 작은 거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를 빼볼까요? B에서 C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2번 만에 계산이 될 거고, 운이 뭐 조금 따르지 않다면 3번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4 마이너스 루트 35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4 마이너스 루트 35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 되죠. 마이너스가 골고루 분배되면서, 자, 그래서 너는 6 마이너스 루트 35 이렇게 찾아냈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루트 35가 근호 밖으로 못 나온다면 6이 근호 안으로 들어가니까 너는 루트 36 마이너스 루트 35구나. 루트 36이 루트 35보다는 크다라는 거 아니까 이건 양수구나. 결국 B가 C보다는 크겠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자, 이제 다 됐네요. 2번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니까 당연히 A는 C보다 크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A하고 C하고 비교를 먼저 했다고 한다면 A가 C보다 크고 그 다음에 우연치 않게 B와 C를 비교했다면 B와 C가 커서 A와 B를 비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다시 한 번 더 비교해야 되는 운에 따라서는 3번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번 만에 그 정답을 찾았네요. A가 B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C, B, A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 대소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거나 이렇게 나타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예제 3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만 오늘 배웠었던 내용이 바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시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무리수에서 전체적인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 뺄셈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 정리 잘 해놓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밌게 공부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